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6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쓸 관리가 오죽 저에게만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지요. 2018년 3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작은 반찬가게 앞에 개업 축하 화환이 놓여 있었습니다. 25평 남짓한 상가 한쪽 벽면에는 정성반찬 박경숙이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해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던 초등학교 교사 박경숙은 이제 없었어요. 그저 아들 하나 뒷바라지하려고 반찬 장사를 시작한 평범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문 앞에 놓인 화환 리본을 보니 아들 민수 올림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26살 아들이 용돈을 모아 보내준 것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이 가게를 열게 된 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어느 추운 아침,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날려갔지만 이미 늦었지요. 부인, 많이 힘드시겠지만 마음 단단히 드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0살에 결혼해서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아이를 늦게 낳아 민수가 아직 대학생인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경수, 이제라도 민수 공부 그만 시키고 취업시켜야지. 연세대라고 해도 집안 형편이 이런데 뭘 더 바라나.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6년 내내 반장을 했고 중고등학교도 특목고를 나왔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을 때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 민수가 이제 진짜 출세하겠어. 대기업 들어가면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남편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꿈을 포기시킬 수는 없었어요. 퇴직금과 적금을 정리해서 당장 2년은 버틸 수 있었지만 민수가 졸업하려면 아직 1년 반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부동산에서 이 상가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여기 보증금 3천에 월 80이에요. 반찬 가게 하기에 딱 좋은 자리죠? 30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제가 이제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손님이 김치가 너무 짜네요 하면 얼굴이 빨개졌고 콩나물이 아직 덜 익었어요 하면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머리를 숙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교사 시절에는 손톱까지 깔끔하게 관리하던 제 손이 이제 거칠어지고 갈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머리에 흰 털도 부쩍 늘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올 때마다 엄마 고생 많으세요. 졸업하면 꼭 보답할게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어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다. 너만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빨리 졸업해서 취업하길 바랬습니다. 2018년 여름,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최유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유진이라고 해요. 유진 씨는 예의 바르고 차분해 보였어요. 민수와 함께 반찬가게 일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척척 해냈습니다. 의대 본과 1학년이라고 하더군요. 와, 의대생이구나.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네.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들이 미래가 밝은 여자와 사귀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2019년 여름, 민수가 군대에 갔습니다. 2년 동안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야 했어요. 그래도 이제 장사가 조금 늘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민수 용돈도 보내고 제가 쓸 돈도 조금씩 모을 수 있었어요. 유진 씨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 잘 있어요?
그럼 유진아, 네가 연락해 주니까 고맙다. 의젓하고 성실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가 제대하면 둘이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2021년 봄, 민수가 제대했습니다. 복학해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가 유진 씨와 함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유진 씨 손을 잡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 좋구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유진이가 임신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유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그럼 유진이는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유진 씨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저는 꼭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기를 낳아도 공부를 계속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왔다는 것을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유진이가 의사가 되려면 아직 5년이 더 걸려요. 전문의까지 하면 7년이고요. 그동안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엔 무거운 짐이 하나 더 올려진 느낌이었어요. 그래, 엄마가 다 도와줄게. 그렇게 대답하면서 저는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요. 민수와 유진 씨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유진 씨가 의사가 되기까지 드는 비용, 아기 키우는 비용, 생활비,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젠 정말 시작이구나. 바깥에선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선 유진 씨가 의사가 된 모습이 보였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며느리, 그리고 그 옆에서 손자를 안고 있는 제 모습이요.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김치를 담그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박경수, 이젠 정말 할머니가 되는구나. 그리고 웃었습니다. 힘들겠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2021년 5월 민수와 유진이의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만 모인 작은 식이었어요. 유진이는 임신 5개월이었지만 웨딩드레스가 잘 어울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유진이가 깍듯이 인사했을 때 저는 이 아이가 정말 며느리가 됐구나 싶어 뭉클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민수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취업 준비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복학하면 준호를 누가 돌볼까요? 유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육아 도우미를 쓰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내가 돌볼게, 유진아. 네가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는 반찬 가게 운영과 손자 돌봄을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준비를 하고 6시에 준호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인 후 가게로 나가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준호를 업고 가게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손자 예쁘네요 하며 웃어주시는 게 고마웠지만 아기가 울면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아기가 좀 보채서. 괜찮아요, 사장님. 애 키우느라 힘드시죠? 단골 손님들의 이해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2022년 봄, 유진이가 복학했습니다. 본과 4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병원 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야간 당직이에요. 준호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 마라. 할머니가 잘 돌볼 테니까. 밤새 준호를 돌보고 새벽에 반찬 준비를 하는 날이 늘어갔어요.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수가 인턴 기간을 마쳤는데 정규직 전환에 실패한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겠어요. 괜찮다, 민수야. 좋은 기회가 또 있을 거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유진이가 졸업하려면 아직 2년이 더 남았는데 민수까지 무직이 되면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무렵 단골 손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아무래도 가게 일이랑 육아를 같이 하시니까. 괜찮아요. 이것도 다 지나갈 일이에요. 그래도 몸이 자본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2022년 여름, 유진이가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예민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준호가 너무 시끄러워요.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미안하다, 유진아. 내가 더 조용히 하라고 할게. 돌이 갓 지난 준호에게 조용히 하라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지만 며느리의 공부를 방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준호가 올 때마다 빨리 달래려고 더 애를 썼습니다. 국가고시가 끝나고 유진이가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찬 가게를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민수야, 엄마가 가게를 정리하려고 한다. 엄마, 왜요? 장사 잘 되고 있잖아요. 유진이가 인턴 되면 더 바빠질 텐데 준호 돌보면서 가게까지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사실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는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유진이가 전문의가 되려면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더 해야 했어요. 그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준호 양육비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반찬 가게를 1억 2천만 원에 넘겼습니다. 관리금과 시설비를 포함한 금액이었어요. 그 돈으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3년 3월, 유진이가 서울대 병원 인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도 늦었네요. 괜찮다. 고생이 많다. 밥 먹었니? 병원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준호는 잘 잤어요? 응, 할머니랑 잘 놀았다. 유진이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의사로서 한 걸음씩 성장해가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며느리를 보며 저도 더 열심히 뒷바라지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준호가 두 돌이 되면서 더 활발해졌는데 쫓아다니며 돌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다니는 날이 늘었습니다. 2023년 가을, 민수가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엄마, 이제 제가 생활비를 보태드릴 수 있어요. 고맙다, 민수야. 그래도 너희도 돈 모아야지. 민수의 월급은 300만 원 정도였어요. 신혼부부가 아기와 함께 살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가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내년에 레지던트 되면 전문의 과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래, 뭘 하고 싶니? 피부과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부과는 경쟁이 심해서 개인 과외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과외비가 월 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4년 동안이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드니? 네.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가 되면 개원할 때 수익이 좋아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유진이가 성공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편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정리한 돈도 벌써 많이 줄어들었어요. 생활비, 준호 육아용품, 병원비 등으로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5년간 들어갈 비용을 계산해 보니 최소 3억은 필요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은평구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서 담보 여력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까지 며느리 교육비를 대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만약 유진이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유진이는 워낙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니까 꼭 성공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와 민수를 불러 앉혔어요. 유진아, 엄마가 피부과 과외비 마련해 줄게. 정말요? 어떻게 해요?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한다.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러시면 안 되죠. 너무 위험해요. 괜찮다. 유진이가 전문이 되면 다 갚을 수 있어. 유진이가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보답드릴게요. 그래, 믿는다.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자만 해도 월 100만 원이 넘었지만 며느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 나이에 빚을 지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예쁘게 자라고 있는 손자를 보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랑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너도 건강하게 잘 자라라. 그렇게 2023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레지던트 1년 차로 더욱 바빠졌고 저는 준호 돌봄과 집안일에 매달리는 나날이 계속됐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 많이 늙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헌신이 점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훗날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것도요. 2024년 봄, 유진이가 피부과 레지던트 2년차가 되었습니다. 과외 효과인지 전공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어요. 지도 교수님께도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교수님이 제가 전문의 시험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기뻤습니다. 2억 원 대출받아 과외비 대준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컸습니다. 이자만 해도 월 110만 원씩 나가는데 민수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준호가 4살이 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시기가 온 거예요. 어머니, 준호 어린이집 알아봐야겠어요. 집에서만 키우면 사회성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유진이 말이 맞았어요. 준호도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아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괜찮은 곳은 월 50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민수야, 어린이집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 거니? 엄마, 계산해보니까 월 250만 원 정도 필요해요. 민수 월급이 350만 원 정도였는데 거기서 대출 이자 110만 원, 생활비 250만 원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저축은 어떻게 하니? 지금으로선 어렵겠어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러다가 유진이가 전문이 되기 전에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전개, 주인공이 해결하려 애쓰지만 방법 없음. 그 무렵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평구 아파트가 5억 정도에서 7억으로 뛰었다고 하더군요.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 상담받았어요. 어머니, 지금 시세로는 7억 2천 정도 되겠어요. 대출 잔액이 2억이니까 담보 여력이 많이 생겼네요. 그러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한 3억 정도는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짐에 돌아와서 민수와 유진이에게 말했어요.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을까 생각하고 있다. 유진이가 반대했어요. 어머니, 대출이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갚기 어려워져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절약해서 살면 돼요. 어머니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죠. 며느리가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절약할 건지 의문이었어요. 며칠 후 유진이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어떨까요? 왜? 지금도 충분하잖니? 준호가 크고 있는데 방이 좀 좁아요. 그리고 제가 전문이 되면 병원 개원을 준비해야 하는데 강남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민수도 동조했어요. 엄마, 유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리 강남으로 이사해서 인맥도 쌓고 강남이면 집값이 많이 비쌀 텐데 지금 아파트 팔면 7억이잖아요. 강남에서 전세로 살면서 나머지 돈으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투자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투자가 뭘 말하는 거니? 부동산 투자요. 요즘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더 사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유진이가 설명했어요. 강남 전세가 4억이면 3억 정도 남잖아요. 그 돈으로 지방에 아파트 하나 사두면 임대료도 나오고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해본 적이 없어서 망설여졌습니다. 엄마, 고민해보세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결국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은평구 아파트를 7억 2천에 팔고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를 전세 4억에 구했습니다. 남은 돈 3억 2천만 원으로 대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샀어요. 유진이가 알아본 곳이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니 확실히 달랐어요. 아파트도 넓고 깔끔했고 주변 환경도 좋았습니다. 준호도 좋아했어요. 할머니, 여기 놀이터 진짜 커. 그래, 준호야. 여기서 친구들 많이 사귀자.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유진이가 예전보다 바빠 보였고 민수도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동기들이랑 스터디 모임이 있어서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준호부터 찾던 유진이가 이제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강남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유진이가 새 차를 사고 왔어요. BMW였습니다. 이거 얼마나 비싼 차니? 중고차예요. 제가 전문이 되려면 어느 정도 체면은 갖춰야 해서요. 돈은 어디서 났니? 카드 할부로 샀어요. 월 60만 원 정도 나가요. 또 돈 나갈 일이 늘었네 싶어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일이니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유진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유진아, 그 가방 새로 산 거니? 네, 샤넬이에요. 동기 언니가 중고로 파는 거 좋게 넘겨받았어요. 중고라고 하지만 몇백만 원은 할 것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유진이가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요? 예전보다 씀씀이가 커진 것 같아서. 엄마, 유진이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가끔은 그런 것도 필요하죠.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섭섭했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더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유진이가 준호 돌봄에 대해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준호 영어 유치원 보내면 어떨까요? 영어 유치원은 너무 비싸지 않니? 월 80만 원 정도 하는데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영어 안 하면 뒤처져요. 또 투자라는 말이었어요.
모든 게 투자 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도 배우면 좋겠어요.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피아노까지? 월 15만 원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준호 교육비만 월 100만 원 가까이 나가게 됐어요. 생활비는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진이는 준호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집에 와도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고 주말에도 병원 일이나 스터디 때문에 바빴습니다. 준호야, 엄마랑 놀자. 싫어, 할머니랑 놀래. 아이가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찾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한편으론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유진이가 갑자기 제안한 거예요. 어머니, 내년에 전문의 시험 보고 나면 개원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그래, 벌써 그런 시기가 됐구나. 강남에서 개원하려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최소 5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5억이라니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드니? 장비도 사야 하고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운영자금도 필요하고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구 아파트를 팔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세가 4억 정도 하거든요. 대구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제 이름으로 샀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팔면 임대료 수입이 없어지지 않니? 개원하고 나면 수익이 월 2천만 원은 나올 거예요. 임대료보다 훨씬 많죠. 계산상으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민수를 따로 불렀어요.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다. 네, 뭐가 궁금하세요? 유진이가 개원하고 나면 우리 가족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 당연히 좋아지죠. 수입도 많아지고. 그런데 왜 엄마는 불안하지? 민수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세요? 지금까지 투자한 게 결실을 맺을 때가 온 건데요. 투자, 결실, 그런 말들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들렸어요. 민수야, 혹시 엄마가 없어도 너희가 잘 살 수 있을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혹시나 해서.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성공하면 엄마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걱정할 필요 없는 걸까? 유진이가 성공하면 나도 동달아 편해질까? 아니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 마지막 생각이 들었을 때 가슴이 섬뜩해졌어요.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많이 늙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는 완전히 하얘졌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니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아깝기도 하고 무엇보다 손자 준호 때문이라도 끝까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유진이가 집에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가 제가 개원 준비하면서 너무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요양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시골에서 요양? 네,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신 것 같고 공기 좋은 곳에서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준호는? 준호는 저희가 돌볼게요. 어린이집도 다니고 있으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며 뒷바라지했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시골로 가란 얘기였습니다. 유진아,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잠깐 동안만이에요. 제가 개원 준비 끝나면 다시 모시고 살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한번 헤어지면 다시 부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들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구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법적으로는 제 소유였으니까요. 내가 정말 아무 힘이 없는 존재일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절실함만은 확실했습니다. 2024년 겨울, 유진이의 시골 요양 제안 이후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저는 눈치를 보며 살게 됐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맙다, 유진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어려웠어요. 언제 또 시골로 가라는 말이 나올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대구 아파트 상황을 점검해 봤어요. 부동산 시세도 알아보고 임대 계약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여보세요? 대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죠? 네, 401호 박경숙입니다. 아하, 네, 무슨 일이세요? 임대료 잘 들어오고 있나 해서요? 네, 매월 잘 입금되고 있습니다. 임차인분도 만족하고 계세요. 월 180만 원씩 들어오는 임대료였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돈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며칠 후 유진이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대구 아파트 관련해서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뭔가? 개원 일정이 생각보다 빨라질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는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해서요. 결국 아파트를 팔자는 얘기였어요. 유진아, 그 아파트는 임대료도 잘 나오고 있잖니. 하지만 개원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하면 월 수익이 훨씬 클 텐데요.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조금 더 생각해보자. 너무 늦으면 좋은 자리가 다 나가요. 유진이가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어지럼증이 심해졌습니다. 몇 번 쓰러질 뻔한 일도 있었어요.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민수가 걱정하며 말했지만 정작 바쁘다며 같이 가주지는 않았어요. 혼자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혈압이 너무 높네요. 당장 약을 드셔야겠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스트레스요? 네, 몸에서 보내는 신호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처방전을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유진이와 민수는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가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요. 혼자 남겨진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약 먹어야 해? 응, 할머니가 아프거든. 나도 할머니 아픈 거 낫게 해줄게. 5살 손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른들보다 아이가 더 따뜻하더군요. 2월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지럼증이 심해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메스꺼렸습니다. 119를 부를 정도는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겠어. 혹시 일찍 들어올 수 있니? 그때 유진이가 한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VIP 환자 시술 중이에요. 저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요. 민수 오빠한테 연락해보세요. 저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지금까지 며느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제가 한가한 사람이란 뜻인가요? 전화가 끊어진 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에게도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좀 아픈데? 엄마, 저도 지금 회의 중이에요. 유진이한테 연락하셨어요?
했는데 바쁘다고 하네. 그러면 택시 타고 병원 가세요. 돈은 제가 드릴게요. 아들마저 이런 식이었어요. 택시비를 준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결국 혼자 힘들게 일어나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링거를 맞고 나서야 조금 나아졌어요. 그날 저녁 유진이가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오늘 정말 바빠서 못 갔네요. 괜찮다. 아, 그런데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또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민수 오빠랑 상의했는데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요. 요양원이라니. 시골 요양에서 이제는 요양원까지 왔네요. 요양원? 좋은 곳으로 알아볼게요.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니까 어머님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저는 이제 정말로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서잼해졌어요. 오래된 서랍을 뒤지다가 대구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찾았습니다. 소유자 박경숙.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제 소유였습니다. 갑자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한 투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실 제 재산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대구 아파트 시세 좀 물어보려고요. 아, 401호 박경숙 님이시죠? 지금 시세가 4억 5천 정도 됩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그 단지가 인기가 좋아서요. 혹시 매각 생각 있으시면 금방 나갈 거예요. 전화를 끊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4억 5천에서 대출금을 빼면 3억 정도가 남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실버타운 광고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실버타운 분당이라고 치니까 여러 곳이 나왔어요. 그중에 괜찮아 보이는 곳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입주 조건을 보니 보증금 5억에 월 관리비 150만 원이었어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독서실, 헬스장, 수영장까지 있었어요. 만약 내가 여기 들어간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5억이 문제였어요. 아파트를 팔아도 3억밖에 안 되니까 2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조용히 부동산 중개사를 만났어요. 사장님,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매각하고 싶은데요. 아, 그러세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가능하면 빨리요. 그럼 시장 가격으로 내놓을까요? 네, 부탁드려요. 집에 돌아와서 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가족들한테 미리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저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라는 유진이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요양원 얘기까지. 내 인생도 소중하다. 내가 행복할 권리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4억 5천에 계약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그럼 언제 계약할까요? 내일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계약을 하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준호가 자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할머니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경숙, 이제 네 인생을 살아라. 70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한 약속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의연한 표정의 제가 보였어요.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말이에요.
부동산 사무소로 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설렜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2024년 4월 대구 아파트 매각 계약을 마친 다음 날이었습니다. 잔금 처리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분당 실버타운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입주 상담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언제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다음 날 분당까지 나가서 실버타운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떠세요? 상담 직원이 물었어요. 좋네요. 그런데 보증금이 5억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3억 정도밖에 안 준비가 됐는데. 아, 그러시면 분할 입금도 가능해요. 우선 3억 입금하시고 나머지는 6개월 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행이었어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가족들한테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게 옳을까? 하지만 저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라는 유진이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요양원 얘기까지. 저도 더 이상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5월 초, 드디어 아파트 잔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4억 5천만 원을 보니 실감이 났어요. 정말 제 돈이었습니다. 대출 잔액 1억 5천만 원을 갚고 나니 3억이 남았어요. 그중 1억은 아프리카 아동 교육기금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교사였을 때부터 관심 있던 일이었거든요. 기부 확인서를 받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남은 2억은 실버타운 1차 입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제 생활비를 쓸 계획이었습니다. 분당 실버타운에 입주 신청을 했어요. 6월부터 입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진이가 갑자기 아파트 매각 얘기를 꺼낸 거예요. 어머니, 대구 아파트 언제 파실 거예요? 개원 준비하려면 빨리 해야 하는데? 그거 이미 팔았다. 네? 언제요? 지난주에. 유진이와 민수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바쁜 것 같아서. 그래도 그런 큰일은.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엄마, 그럼 그 돈으로 유진이 개환자금 주시는 거죠?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네? 그 돈은 내가 쓸 거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준호만 혼자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유진이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농담 아니다. 나도 내 노후를 준비해야지. 그러시면 저는 어떻게 개원해요? 네 돈으로 해라.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밀수가 나섰어요. 엄마,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서 투자하신 건데 이제 와서... 투자? 그게 투자였니?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희생한 게 투자라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 아들아, 엄마도 사람이다. 내 인생도 소중해. 그날은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어요.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6월이 되자 실버타운 입주 날짜가 정해졌어요. 15일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6년을 돌이켜봤어요. 유진이를 위해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손자를 키우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뒷바라지한 세월들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였습니다. 입주 전날 밤 민수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응. 저희가 잘못했나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 것 같다.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너희도 이제 어른이잖니. 잘 살 거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마음도 아팠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이사 트럭이 와서 제 짐을 실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책 몇 권, 사진첩 정도였어요. 준호가 할머니 다리에 매달렸어요. 할머니 가지 마! 준호야, 할머니는 새로운 집에서 살 거야. 가끔 놀러 와. 싫어, 여기서 살아! 아이를 달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유진이가 마지막에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했나 봐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아니다, 이미 결정했어. 민수도 나왔어요. 엄마, 연락은 하실 거죠? 가끔, 자주요. 그래, 자주 하마. 트럭이 출발할 때 뒤를 돌아봤어요. 6년 동안 살았던 강남 아파트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분당 실버타운에 도착하니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밝고 깨끗한 공간,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저와 비슷한 나이의 입주자들이 반겨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입주하신 박경숙님이시죠? 네, 잘 부탁드려요. 제 방은 25평 정도의 원룸형이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저 혼자 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았어요. 첫 주에는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시설을 둘러보고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다른 입주자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했어요. 오랜만에 책을 읽고 토론하니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경숙 씨, 교사 출신이시라니까 설명을 참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오랜만에 이런 얘기 나누니까 좋네요.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60대에 처음 배우는 수영이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할머니, 팔 동작이 많이 좋아졌어요. 젊은 강사가 격려해 주었어요. 원예 수업도 들었어요. 작은 화분에 꽃을 심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다. 저희 좀 힘들어요. 뭐가? 유진이가 개원자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준호도 할머니를 계속 찾고. 마음이 아팠지만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너희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엄마, 아들아,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려고 한다. 8월에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유진이가 개원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유진이가 결국 개원을 미루기로 했어요. 왜? 자금이 부족해서요. 그리고 준호 때문에도요. 준호가 왜? 할머니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해요. 어린이집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유진이가 직접 키워야지.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해요. 9월 어느 날 유진이가 직접 실버타운으로 찾아왔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어머니께 사과드리려고요.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한가한 사람 아니다라고 한 말 정말 후회돼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준호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직접 육아를 해보니까 정말 힘드네요. 어머니가 이 모든 걸 혼자서 하셨다는 게 힘들지? 네, 정말 힘들어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봤어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유진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정말요? 그래. 다만 서로의 경계를 지키면서 살자. 네, 알겠어요. 그날 유진이가 돌아간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용서는 했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10월에 준호가 할머니를 보러 왔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6개월 만에 많이 자랐더군요. 준호야, 보고 싶었어. 나도! 할머니! 여기 진짜 좋다! 실버타운 놀이방에서 한참 놀았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준호를 예뻐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래서 선택한 거야.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정말 그랬어요. 오랜만에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이다. 그날 오후 가족들이 돌아간 후 혼자 정원을 산책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시간과 공간을 갖게 됐어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독서 모임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경숙 씨 용기가 정말 대단해요. 70이 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을 되찾고 싶었던 거죠. 가족들이 서운해하지 않아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 방으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교사 시절부터 써온 습관이었는데 요즘은 내용이 달랐습니다. 오늘 수영 강습에서 자유형을 10m나 헤엄쳤다. 강사님이 칭찬해 주셨다. 내일은 원예 수업이 있다. 튤립 9군을 심을 예정이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소중했어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선물이야. 준호가 손으로 그린 그림을 줬어요. 할머니와 준호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할머니 방에 걸어둘게.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네, 엄마한테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요. 유진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개원은 좀 더 미뤄두려고 해요. 준호부터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그래, 그게 맞다. 그리고 어머니 없이 살아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몰랐어요. 변화된 며느리의 모습이 대견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72세의 겨울, 저는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음 해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배워보려고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경수, 잘했어.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 둘 다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몇 살이 되었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박경숙으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박경숙으로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창밖에 눈이 점점 더 세차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